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현수입니다. 두 권의 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 중심 리더십이고요. 하나는 목적 중심 경영. 둘 다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세상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 진리 중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플랫폼, 구성주의, 초연결 사회, L자 경기 또는 뉴노멀, 국가시대 수없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들려오는 단어들이 나의 삶에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단어를 중심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엮어갈까 합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핸폰이 1분만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있는데 이 밀레니얼 세대야말로 이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세상은 꿈꾸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포노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지금 제국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제국은 전쟁의 물리력으로 그 나라를 점령했지만 지금은 정신적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스캇 갤러웨이 교수가 쓴 더 포라는 책, 4개의 플랫폼 제국들이 신과 사랑과 섹스와 소비를 선언하면서 날마다 우리 수십억 명에게 가치를 부과했다 합니다. 첫 번째 구글입니다. 제국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 없다면 제 삶이 어땠을까? 저는 지금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학자이기 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논문과 정보들을 보고 있습니다. 구글을 통해서. 아마 구글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논문 쓰기가 어려울 겁니다. 공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연구하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뇌를 점령하겠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기독교 인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구글로 옮겨가고 있답니다. 구글 신으로. 왜? 구글 신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내가 묻는 말에 화도 안 내고 대답을 해줍니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페이스북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나는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있고 나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나는 이렇게 잘났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난립니다. 애플 갖고 싶죠. 저도 지금 아이폰 11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이폰 11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싶어서 사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찬가지죠. 이게 제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들을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한 남성은 방탄소년단의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춥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스타디움 월드 투어에는 팬 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비아랍권 가수가 사우디에서 스타디움 콘서트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포노사피엔스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정말 음악의 3대 거장이 있다면 19세기에는 베토벤이 있었고 20세기에는 비틀스가 있었고 21세기에는 방탄소년단이라고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방탄소년단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열광하는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방탄소년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거침없이 85%가 오센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뭔가 진정성이 느껴진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리딩 컨트리를 올라설 수 있는 조짐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탄소년단은 만약에 스마트폰이라는 유튜브가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대한민국 어느 방송에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공연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을 뿐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합니다. 떼창으로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강사가 부족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왜 만들었는가 라는 겁니다. 방시혁 대표는 음악과 아티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준다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성경제인 포럼 시작하기 전에 화성경제인 포럼 사명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화성경제인 포럼을 만들 때부터 시작했던 목적성입니다. 왜 화성경제인 포럼이 있어야만 되는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 몸의 주제입니다. 이제는 초연결사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사람과 컴퓨터, 컴퓨터와 컴퓨터, 기계와 컴퓨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 이렇게 연결된 사회에서 과연 어떤 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다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 형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플랫폼은 이렇게 탄생된 겁니다. 이런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스푼피딩 방식으로 떠먹이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카나다의 컨트리 가수, 우리나라 말하면 트로트 가수이죠. 데이비드 캐롤이 미국의 가장 유명한 유나이티드 항공을 타고 공연차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분명히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자기 기타를, 애지중지한 기타를 맡기면서 주의해달라 했는데 공항에 내려가서 자기 기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된 공연은 끝나고 유나이티드 항공에 가서 자기 기타 수리비를 요청했습니다. 1,800불을 요청했습니다. 기타 값은 3,000불이었는데, 그런데 이러이러한 핑계, 지금까지의 관습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카나다로 돌아가서 10개월 만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내 기타를 부셨어요 라는 노래를 작곡해서 어디다 올렸겠습니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하루에 15만, 일주일에 50만, 한 달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유나이티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 캐롤에게 사과하고 3,000불을 보상했지만 그는 받지 않고 그 돈을 음악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내렸지만 이미 너무나 음악이 재밌고 마약 같아가지고 지금 퍼나는 상태여서 불가했습니다. 주식은 15% 이상 곤두박질 했습니다. 결국은 기타 값에 120만 배를 물고 얘기가 끝났고 지금은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직원 교육용 비디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Flew United Airlines on my way to Nebraska. The plane departed Halifax, connecting in Chicago's O'Hare. While on the ground, a passenger said from the seat behind me, "My God, they're throwing guitars out there." The band and I exchanged a look, best described as terror, at the action on the tarmac, and knowing whose projectiles these would be. So before I left Chicago, I alerted 3 employees who showed complete indifference towards me. United, united, you broke my Taylor guitar. United, united,
as United breaks guitars.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이제 플랫폼 시대로는요, 성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게 성공이냐? 목적적 스토리를 가지고 남들의 성공을 돕는 일에 성공하는 것을 우리 성공이라고 합니다. 남의 성공을 돕는 일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플랫폼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오로지 사람만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지요. 이제는 이러한 초연결 생태계에서는 목적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떠한 목적?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신성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19년 8월 19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직접 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왜? 목적에 관심이 깊은 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BRT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나라에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조직입니다. 상당한 경제 영향력을 주는 단체입니다. 미국의 500대 기업 멤버들이 여기에 다 회원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이날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BRT의 회장으로 선출된 JP모건의 제미 다이언 대표이사는 수락 연설문에서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서리 밀턴. 도대체 서리 밀턴이 뭘까? 라는 겁니다. 이 밀턴이라는 학자는요, 이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2번이나 받은 학자입니다. 어떤 이론? 경영진과 이사의 최우선 의무는 회사의 주주의 이익에 대한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미안하다 밀턴, 이제 너의 시대는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 대기업을 비롯해서 아직 이를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가진 재화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창의성을 통해서 성공하고 의미와 존엄의 삶을 이끌 수 있는 경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발표할 때는 그냥 당으로 발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규칙까지 만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해결 순서 어떻게 해결한다? 가장 중요한 순서가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공동체, 회사, 주주 순입니다. 이제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갖고 목적 경영 시대가 도래합니다. 181명이 서명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이들은 벌써 2002년부터 연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P 지수, S&P란 뭡니까? 미국의 초고령 기업 500대 기업의 주가 지수입니다. 그러한 S&P 잘 나가는 회사의 수익률이 주가 상승률이 4.12%였습니다. 그런데 목적 경영을 하는 회사들은 13.1%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는 전략 경영이 아닌 목적 경영이라는 얘기를 이노베이션과 효율성에서도 앞서가고 있다는 데이터를 철저한 분석 아래 그러한 연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을 가진 회사의 브랜드가 64%,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전략을 우선하는 기업의 선호도가 42%입니다. 경영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마케팅의 4대 원칙이 뭡니까? 4P입니다. 필립 코틀러, 경영학의 마케팅의 아버지죠. 유명합니다. 그가 주장했던 게 뭡니까? 4가지의 P.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퍼포먼스. 프로모션이었죠. 근데 그가 말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추가하겠다. 뭐를? 퍼포먼스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OP로 바뀌었습니다. 인드라 누이라는 인도계 여성 CEO가 목적 경영을 선언합니다. 7년 만에 모든 면에서 코카콜라를 압도합니다. 100년 이기지 못했던 코카콜라를 이기고 맙니다. 그는 코카콜라를 결코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식음료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스파링 파트너로 봤습니다. 제가 감히 최근에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이 쓴 초격자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약간 암울해졌습니다. 학자로서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초격차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를요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AI, 5G, 바이오, 전자물. 지금까지는 뭡니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이런 신사업에 25조 정도 투자가 될 거고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90조, 대외 투자에 65조 해가지고 180조 정도의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90조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투자됩니다. 이거를 투자해서 새로운 먹거리 4가지에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격차 전략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을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요,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기술자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제조 인력으로 새로운 먹거리 인력은 전혀 다른 인력입니다. 이걸 과연 길러낼 수 있는 시간이 있나? 자, 시간이 없다면 삼성이 택할 방법은 뭐냐면은 M&A입니다. 이러한 선도 주자업체와 M&A를 하는데 그 M&A 하는 과정에서 삼성은 훌륭한 전략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가.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철학입니다. M&A를 통해서 철학이 있는 회사를 철학이 없는 삼성이 돈으로 살 수는 있지만 이러한 문화는 사기 어렵습니다. 이 점이 바로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전략만 보이고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삼성이 한국 삼성을 글로벌 삼성으로 키워온 거는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이라는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경영 철학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의 다리가 되자. 뭘로? 반도체로. 그게 성공했던 겁니다. 이제는 이 경영 철학의 수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답답하십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개인에게 묻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이끌리고 싶은 거 과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목적이 없는 조직이라면 거기서 일하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 목적이 나를 현재 이끌고 있는가? 우리 조직은 어떠한 목적이 우리 조직을 이끌고 있는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갤럽에서 CEO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을 이끄는 목적이 몰랐다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았거나 경험하지 못했을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3가지를 답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명확성과 집중력과 자신감이 없었을 것이다. 명확성이란 뭡니까? 목적이 없는 비전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비전의 세상입니다. 다음 집중력인데요. 집중력이 생기면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처럼 북한 시대, 예측 불허한 시대에서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사막에서 길을 찾고 있을 때와 같은 심정일 때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감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만약 목적을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정말 개인의 이익도 되고 집단, 회사의 이익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탁월성을 가진 문화가 있는 조직이 창출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예스. 단지 여러분들의 생각의 벽을 허물면 지금까지 전통적인 경영에 대한 벽을 허문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숭고한 목적을 가진 조직은 목적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되고 구성원은 일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그들은 자존심을 초월하고 사명을 공유하며 적극적인 참여로 공공의 이익에 희생하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핵심 3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을 찾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목적은 아름다운 문구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찾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수많은 명작의 조각품을 남겼습니다만
미켈란젤로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조각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대리석 속에서 천사를 보았고 그 본 천사를 계속 쪼아서 자유롭게 했을 뿐이다. 목적을 찾는 방법은 저는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찾아야 합니다. 우리만의, 나만의 그런 고유한 목적은 내 안에 잠자고 있습니다. 찾아진 목적에 대해서 목적 중심 경영 조직을 만들려면 그 찾아진 목적에 대해서 진정성과 마주하여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찾은 목적은 찾았는데 과연 이거를 내가 실행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검증? 조직 구성원에게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리더는 정말 진정성, 올바른 목적, 스토리를 가지고 일관되고 치열하고 진정성 있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에 드러난 모습을 누가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측은함으로 받아들여져서 발현되는 정서적 반향이 있어야 됩니다. 좌측의 리더의 입장에서는 진정성 바를 정자입니다. 그게 구성원들에게는 정정자,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맥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런 맥락적 소통이 가능할 때만이 진정성 있는 목적이 정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찾아진 목적이 의사결정권자를 만들어야 된다. 요즘같이 언컨택트, 집에서 근무하는 시대, 이제는 평범해졌습니다. 일일이 리더가 결정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이 목적이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될 겁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일은 목적을 지속적인 메시지로 전환시켜서 모든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통합해야 됩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그 한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또 한 날은 내가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된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 마쓰시타 고노스케, 1918년 3월 7일 날 창업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돌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하지? 내가 왜 사업을 했지? 맞아. 나는 일본 국민들이 보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그들에게 행복감을 주겠다. 딱 이래 사업한 거야. 맞아. 이거를 알게 된 날 창립기념일을 바꿉니다. 1932년 5월 5일로 창립기념일을 바꿔. 지금도 마쓰시다의 창립기념일은 5월 5일입니다. 우리는 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이 어떻게 무엇만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개인에게 왜가 있어야 되고요. 조직이나 둥지에 또는 사업부에 왜가 필요합니다. 또는 회사의 전체 조직에 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크게 변화시켰거나 또는 크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왜를 중심으로 어떻게와 무엇을 정렬시켜 왔습니다. 나는 왜 이러는가?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업가야, 교수야, 뭐야? 그 일을 왜 하지?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의미와 목적 있는 사업, 의미와 목적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작년에 앞으로 내 삶은 여기에 걸겠다. 먹고 사는 건 누구나 먹고 삽니다. 구태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생계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적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공포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목적경영 큐레이터가 돼서 그들만의 민주화 경영으로 100년 기업 변화 챔피언이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살아가겠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고 논문도 쓰고 있고 책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이세교육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운이 좋아서 1980년 초에 파견 나가서 5년간 생활할 수 있었고 일본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이세들과 이세경영자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세경영을 하는가? 절대 처음부터 자기 회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쟁업체에 가서 동종업체에 가서 부장 또는 이사급 이상 승진한 후에 자기 아버지 회사를 들어옵니다. 또는 그 분야를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M&A 방식으로 자기 아버지 회사를 들어옵니다. 때문에 100년, 200년 기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 아들이 아버지 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아들, 왜 창업을 하려고 그래? 만약 왜 창업을 하려고 되는지를 아빠를 납득을 시킨다면 도와주겠다. 그렇지 않다면 도와주지 않겠다. 제가 인문학습을 운영하면서 400여 명의 CEO들을 양성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명함을 주고받습니다. 사장님 무슨 사업을 하세요? 설명을 엄청 잘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장님 근데 사업을 왜 하세요? 답이 없습니다. 한참 후에 웃으면서 먹고 살려고. 이제는 한 번 정도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요.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설명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이제는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는 열정을 느끼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싶다면 누구나 자신의 왜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영학, 전통적인 경영학은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야. 노력을 싫어해. 충분한 감독과 보상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훌륭한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종업을 어떡합니까? 그 통제 시스템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기본급이 좋은 회사를 좋아해. 기본급이 높은 회사를 가고 싶어요. 이제는요, 그 시대는 갔습니다. 경영자가 직원에 대해서 거래지향적인 그러한 마음을, 목적에 동기를 두는 마음을 만약에 변화시킨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기여로, 같은 단어지만 완전 다릅니다. 이것이 목적 경영이고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회주의의 우호적인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새로운 공진화, 새로운 플랫폼 생태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여러분들을 달래거나 또는 사회적 압력 없이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통해서 회사 자체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생각만 조금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리더십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리더십은요, 다들 원하죠. 근데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성공한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 아직도 우리의 리더십은 카리스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에서 빼놓으면 안 될 충분 조건이 뭐냐면요, 변화와 성과입니다. 과연 작년에 비해서 내가 부임 전, 부임 후, 부임 전, 부임 후 1년 어떤 변화가 있었던가? 어떤 성과를 냅니까? 만약 없었다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까? 바로 목적 경영에서는요, DNA가 진성 리더십입니다. 오센틱 리더십.
아까 BTS도 얘기했었죠? 놀랄만한 데이터입니다. 145개국의 기업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좀비와 같이 적극적으로 업무에서 이탈한 직원들이 24%나 됩니다. 열의가 없는 직원이 63%입니다. 87%가 놀고 있습니다. 오로지 열의가 있는 직원은 13%가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job engagement이라는 단어입니다. engagement. 이거를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약혼하다. 저는 회사와 약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결혼하는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결혼하는 순간 가슴이 뛰지가 않아. 약혼되어 있을 때는 가슴이 뛰어. 긴장돼 있어. 왜? 파혼될 수도 있어.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로 잡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카리스마 시대 전략은 위에서 뛰어난 전략, CEO나 경영 전략실에서 뛰어난 전략, 구성원이 뛰어난 생각과 구성원과의 차가 있습니다. 차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면 지행 격차입니다. 이 지행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줄였냐? 임금과 복지, 당근으로 줄였습니다. 또는 고기 덩어리를 앞에 놓고 따라와라 로 줄였습니다. 지금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을 도구적으로 몰입시키는 거죠. 미국의 500대 기업에서도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시대의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HRD를 전공했습니다. 휴먼 리소스 디벨로프먼트를 전공했습니다. 플랫폼 시대의 지행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개인이나 조직이 정신 모형을 갖는 겁니다. 어떤 정신 모형? 진정성 있는 오센틱한 정신 모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신 모형이 개인의 사명과 일치시켜서 그들의 마음속에 경영자의 진정성의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인게이지먼트, 이 단어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는 목적 경영 시대는 인게이지먼트를 시켜야 됩니다. 회사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반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누구나 자신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내비게이션으로 삶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 모형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아닌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살아남으려는 욕구, 정신 모형 일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문화적 족적을 남기려는 100년 기업으로서 사회에 공헌을 하려면 정신모형 2가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모형 2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모형 2의 최종 목적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사업을 왜 하지? 이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비전을 설정해야 됩니다. 비전이 뭐냐? 목적이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상. 비전은 목적을 가기 위한 중간 목표 지점, 중간 기착지를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이합니다.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건데, 어떤 방법으로 가고 싶은 데가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관. 돈을 버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이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왜 사업을 하는가? 목적이고요.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가 가치관이고요.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으로서 당신은 왜 사는데? 이게 사람의 개인의 목적입니다. 사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넌 어떻게 살 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개인의 가치관. 살아가는 방법이 훌륭하면 그 사람은 성품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뭘로 보이냐? 그 사람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개인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은데, 무엇이 되고 싶은데, 이게 비전입니다. 이거를 고스란히 기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당신의 회사는 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업의 목적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경영할 건데, 이게 기업의 가치가 아니고 기업의 조직 문화입니다. 문화. 그 조직의 철학입니다. 무엇을
이룰 것인데 기업을 통해서 이게 기업의 비전입니다.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이 목적서 논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구글 창업자 스탠퍼드 대학 박사과정에서 두 친구가 만납니다. 둘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향후에 기업을 만드는데 사악하게 기업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하자. 그래서 기업을 만들자 약속합니다. 그 만든 기업이 구글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세상의 정보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접근하고 있게 하자. 지금도 구글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한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만 명의 석박사들이 구글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리뷰에 대한 버전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영어 버전이 있죠? You can make money without doing evil. 사악하게 돈을 벌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네, 하겠습니다. 훌륭한 목적서. 실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구글 딱 쳐봐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하얀 바탕에 검색창만 뜹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다가 네이버처럼 광고를 싣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70% 인구가 검색하는 엔진에 광고를 싣다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세계 젊은이들한테 구글링은 보통 명사가 됐습니다. 검색한다가 아닙니다. 구글링 한답니다. 두 구글링. 보통 명사가 되면 끝난 겁니다. 애플, 왜 애플에 사람들이 열광할까? 초라한 목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컴퓨터 자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성공을 돕겠다. 아마존, 이제는 2020년 버전에는요, 콘텐츠 제작자가 성공을 극대화할 수 돕겠다고 업버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아마존의 주식은요, 10년 전부터 45도 각도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 P&G, 여러분들 P&G라는 회사 아십니까?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P&G 4만 명 직원들은요, 개인의 목적서 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죠? 4만 명의 직원들이 개인이 이 회사에 왜 존재하는지를 선언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 보세요. 아예 저 집은요, 아예 그냥 our purpos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표현하지 않고 our purpos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는 죄송합니다. 스타벅스를 가장 좋아합니다. 맛이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나오는 그 가운데 있는 여신, 세이렌이라는 그리스 여신인데 저 여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서 논문은 그렇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직장과 집 사이에 제3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 정신에 영감을 걸어놓고 풍요롭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손정희 우리 민족 제일교포 2세입니다. 개인의 목적입니다.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인류에 공헌한다. 충분히 공헌해왔죠. 지금도 공헌하고 있고요. 저가 항공으로 출발해서 가장 존경받는 항공회사 사우스웨스트 항공. 가족과 회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진성경영연구원, 한국경영조직개발학회 진성경영연구원의 목적서 논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민주화 경영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경제인 포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목적서 논문이 있습니다. 화성인문학습은 이러한 목적서 논문이 있기에 지금도 경쟁력이 2대1입니다. 400명의 원우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도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힘들심 만들어요. 와, 저는 이 광고를 보는 순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회사? 바로 컴퓨터 앞에 가서 경동라벤을 검색해봤습니다. 이거는 광고업자를 기가 막히게 만든 겁니다. 이 회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적 경영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광고 저는 1000만 분
100만 불짜리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경동 나베인의 사장이라면 이러한 목적 서름을 갖고 싶다. 내가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콘덴싱이라는 단어를 보통 명사로 가져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 보통 명사로. 단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중소기업 유담하는 제가 10년 전부터 목적 경영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간 관리자 목적 성과 공유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간의 인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호 간의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회의를 주관하게 된 생산관리 주홍기 차장입니다. 오늘 회의는 주간 관리자 목적 성과 공유 회의입니다. 회의 목적. 첨단 인프라의 목적 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주 동안 계획하고 실행했던 성과를 리뷰하고 금주의 WIG의 공유와 협조를 통하여 회사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으며 회의 시간은 약 1시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첨단 인프라 목적 선언문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인프라 목적 선언문.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1년 챔피언 기업으로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 하나, 모든 의사결정은 목적을 우선한다. 둘, 목적의 실현으로 성과 변화를 창출한다. 셋, 히든 챔피언 제품 5아이템을 완성시킨다. 넷, 숨기는 SQ 시스템을 모체로 발전시킨다. 다섯, 플랫폼 조직 문화를 개선 발전시킨다. 여섯,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수주 활동과 개발 프로세스를 주도하여 히든 챔피언 기업의 주역이 된다. 모든 업무는 원칙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타부서 업무 협조는 내부서 일을 우선한다. 자, 이게 저희 월요일날 목적 경영 회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모든 관리자나 여기저기에 질문이 게시되어 있고 항상 이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하는가? 회사의 목적에 자긍심을 갖는가? 회사의 목적과 내일을 연결하고 있는가? 목적으로 모든 결정을 중재하고 있는가? 목적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고 있는가? 계속 학습의 자극을 받고 있는가? 나는 회사의 긍정적 에너지 소유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 목적 선언문이고요. 제 대표이사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구태여 대표이사가 이 회사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목적 선언문입니다. 이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리자들의 목적 선언문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빨간 선을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영업개발 부서장 목적 선언문입니다. 3번부터 1번, 2번은 공통사항이고요. 3번부터 보시면 이러한 게 매년 이 항목은 바뀝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이 항목이 고스란히 주간 성과지표 회의에 1, 2, 3, 4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과지표로 관리되어 있습니다. 실적입니다. 다음 주 계획입니다. 요게 한 주간의 자기 위클리 임플란트 골에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 선언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운데는 우리 회사의 공동의 목표, 그 다음에 자신의 목표를 정한 후에 몰락수목금토로 나눠서 어느 순간 하는 일도 전부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월간 성과지표 회의 때 자료입니다. 1, 2, 3, 4번과 3, 4, 5, 6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적 경영과 너무나 일치돼서 가슴이 뛰는 민영규 시인의 진암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진암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은 믿어도 좋습니다. 만약 그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진암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 경영이란 진정성 있는 목적적 스토리를 가지고 자원을 가진 조력자와 구성원의 마음을 빼앗아 그들과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경영이라는 것을 제 논문에다가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숨죽이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